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구독 날아든다.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도와주십시오. 혹시 나라님께서는 여기 나라님 어떤 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용병과 군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장에서 혹시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으실까요? 용병과 군대요? 네, 저희 마키아벨리 군주론 보면 그 용병 원군, 그다음에 자기 군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신만의 군대를 키워야 나라가 평안하고 뭐 국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에서 혹시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이나 아니면 공유하고 싶은 대화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혹시 생각이 안 나신다면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결국에는 이 국력, 군대가 커야 강대국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뭐라 해야 될까요? 실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현대에 왔을 때 이제 군사적인 국력 뭐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군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형태의 군대가 있을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혹시 질문이 어려웠나요? 네, 이거를 같이 나눠보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현대. 네, 다른 형태의 국력이라면 이라고 쓰신 정민님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다른 형태의 군대는 약간 그 K-팝 뭐 아니면 그 한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군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침략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되면 그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정민님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력에 관련된 걸 네. 질문해 주시는 거다. 네. 국력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태.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면 다른 형태의 군대. 어려우시면 네. 뛰어넘겠습니다. 뿅. 네. 네. 다른 형태의 군대의 종류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방금 한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거기에 완전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K-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되게 많이 알리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길만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또 동의 나왔습니다. 정민님.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다른 형태의 군대. 우리나라의 실태.
네, 좀 정말 어려운지. 얼마 전에 왜 네, 그 경제와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네. 엘리님 죄송한데. 네, 들리나요? 네네네. 들리나요? 네. 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 경제를 과연 지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에 대해서 급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도 그런 군대 같은 네. 조직이잖아요. 하나의 조직이라서. 그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그 연기금. 네. 연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어떤 돈을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해서 얼마 정도의 몇 배로 올리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게 주식회에서 좀 사용이 많이 되는데요. 몇 년 전에 한 펀드 매니저가 들었던 말 중에 우리나라 한 국회의원이 연기금을, 그런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많이 불안정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펀드 매니저가 생각을 한 것은 이 사람이 과연 한국 경제를 지금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불안정하게 봐서 주식 투자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책을 한번 썼었어요. 네. 그 사람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일까요? 경제활동을 지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지지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많이 불안정하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펀드 매니저의 시선이에요. 네. 그래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저도 그런 뉴스를 좀 많이 봤었는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 펀드 매니저가 지었던 글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우리 국회의원인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우리는 투자를 좀 미뤄야 된다. 투자를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저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를 좀 안 좋게 보는 것 자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좀 주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엘리님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 국력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경제 활동을 잘 모르지만 네. 프로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그 후연 폐렴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제 친구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한국에 올 건데 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괜찮냐고. 그래서 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보기에는 한국 뉴스를 보면 다 그게 뜨니까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네. 그거를 이해를 했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밝게만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삶에서 정말 크게 이렇게 불안정한 요소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혹시 다른 형태의 군대를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엘리님이 생각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제가 방금 다른 형태의 군대를 말을 해서 아, 경제에 대한 부분? 네. 좋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또 나라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요즘이 정보화 시대잖아요. 네. 네. 정보가 제일 무서운 그런 군대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약간 사이버 전쟁처럼. 네. 음. 약간 구글 같은 것들도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문제도 많고 그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막 기업들이 네.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 그런 데이터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어쩌면 다른 형태의 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되게 색다른 관점이었어요. 네. 정민님께서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다고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을 키우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신경을 더 써야 될까요? 일단 개인에 있어서는 네. 데이터를 네. 자기 데이터를 좀 소중히 좀 간직하고 좀 유출되지 않게 네. 그런 거를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뭐 정부나 기업들은 그런 빅데이터 같은 거를 잘 수집해서 또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색다른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뭐 국력 실태라든지 이런 데 의견은 있으실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는. 네. 국력이요?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네. 지금 우리가 그런 군사적인 국력을 키우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형태의 군대는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지금 군사적인 국력을 키우는 게 현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저도 군사적인 국력은 약간 북한이나 그런 데가 좀 필요하고 저희 같은 나라는 그냥 문화적인 거를 좀 키우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 다른 형태의 군대에 대한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적인 국력을 키우는 게 늦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형태의 국력, 군대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공유해보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따뜻한 물 한 잔
네, 감사합니다. 엘리님 걱정해주셔서 물 한 잔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 분을 모셔볼까요? 엘리님, 혹시 또 나누고 싶은 질문 있을까요? 어떤 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질문 있는 대로 이야기 나누고 의견 공유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저는 구절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이 없고요. 네, 배경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질문보다는 그냥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던 거를 한번 다시 공유를 하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이거를 하는데요. 네, 혹시 군주론을 읽었을 때 네. 약간 서양의 책이랑 동양의 책이 좀 다르다라고 느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서양, 왜냐하면 네, 좀 약간 처세술 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있으실까요? 동양의 책과 서양의 책이 좀 다르다고 느끼셨던 분. 제가 이 책 서두에서 봤는데 네, 좀 약간 군주로는 권모 술수 또는 현실 정치 등 나쁜 이미지를 풍기는 말로 통한대요. 마키가 지은 군주론을 사상을 이렇게 통합하는 마키아벨리즘. 네. 네, 마키아벨리즘이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네. 정민님께서는 좀 그냥 굉장히 직설적이고 세다는 느낌만 받으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군주론이랑 그 동양의 한비자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두 책을 비교한 게 있어서 좀 읽을게요. 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군주 자신의 이익과 번영, 안녕과 유지를 위해서는 윤리도 버리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악행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양의 군주론인 한비자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 한비자도 마키아벨리와 같이 인간이란 가장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지만 대처, 즉 군주의 행동 방침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비자는 조금 더 인성적으로 대하라 뭐 이런 느낌인가요? 인간적으로 대하라? 네. 그래서 그 한비자의 군주가 리더면 네. 마키아벨리의 군주는 보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좀 약간 정민님 느꼈던 것처럼 굉장히 직설적이고 세라는 느낌이 약간 보스가 보여주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동양의 한비자를 보게 되면 군주가 리더라고 한다잖아요. 네. 우리의 리더를 보면은 뭔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보스랑 리더랑 약간 어감이 틀리죠. 그러면 엘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마키아벨리보다는 한비자 쪽으로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으신가요? 근데 동양의 한비자를 보게 되면은 뭔가가 선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비자는 좀 착한 사람? 리더? 네, 뭐 그런 식으로 되고요. 한 예로 또 그 동양의 정약용이라고 계시죠? 네. 그분은 그 청렴한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임무요. 모든 선행의 원천이고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순자 같은 경우는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무리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주는 백성이랑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약간 군주론이랑 네.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게 서양과 동양의 차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면서 이 책을 읽었는지 한번 궁금해요. 저희가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정서에 젖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정민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엘리님이 동양의 그런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 책을 그냥 혼자서 읽을 때 했던 생각은 저도 다른 책이랑은 다르다. 그냥 이런 생각은 하면서 읽었거든요. 동양, 서양 구분. 네. 그때 제가 생각이 났던 책은 기브 앤 테이크인가요? 기버랑 테이커 나오는 그런 그 책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는 뭐 주는 사람, 뭐 기버가 리더가 그런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그 꼭대기에 있는 리더에는 기버가 더 많다. 그쵸. 이런 책이 이 책을 보면서 그 책이 저는 떠올랐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만약 현 시대에 한비자와 마키아벨리의 두 뭐라 해야 될까요? 신하가 있어요. 정민님께서 군주라면 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게를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군주라면요. 네. 제가 군주라면 저는 한비자요. 한비자. 현 네. 시대에는 리더의 모습이 더 어울린다. 제가 군주라면은 그분의 말을 더 믿어줄 것 같은데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 군주론에 나오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게 현실에서는 네. 보스가 많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군주론에 나온 책이 정말 세게 써지긴 했는데 네.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정말 배려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군주론에 나오는 좀 나의 이익도 좀 챙기고 네. 그런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향은 한비자처럼 리더인데 현실 세계에는 네. 보스가 많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인간의 본성 이라기보다는 네.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1588 네. 좋습니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의견을 공유하는 거니까요. 나라님 의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이 마키아벨리가 네. 이 군주론을 취업 청탁용으로 썼다고 알고 있거든요. 취업, 뭐 자소서 이런 것처럼. 네. 사실 이 마키아벨리가 네. 다른 책도 있잖아요. 로마사 농고라는 네. 다른 책도 썼는데 네. 사실 마키아벨리가 이런 군주정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공화정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군주정으로 이렇게 왕이 생겨서 네.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바쳤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스 같은 느낌의 군주를 여기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군주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앞쪽에 보면은 네. 이 사람이 국가의 형태를 3가지 정도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네네. 뭐 군주국도 있고 공화정도 있고 다른 거 하나도 있었는데 종교국가 아닌가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네.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거기서는 공화국이 조금 리더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꼭 보스만을 군주로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실제로는 공화정에 있어서 그런 단점들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 군주 국가에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이 사람이 공화정을 네. 더 지지를 하는데 군주국에 이런 취업을 하려고 조금 아부하는 식으로 쓰지 않았나.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엘린님께서도 메디치가의 헌정한 책이라고 봤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나라님께서는 그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썼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책에서는 결국에는 군주, 강력한 권력 아니면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나라님께서도 한비자와 마키아벨리 두 사람의 참모를 둔다면 누구에 더 가깝게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시대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리더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리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CEO 모임 아니면 사장님들 모임에 가면 한비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리더의 모습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합니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님. 네, 엘리님 다시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네, 네, 잘 들었고요. 아까 정민님이 보스의 외면을 가지고 리더의 내면을 갖는 사람이 좋을 거라고 말했나요? 하여튼 네. 좀 헷갈리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공감을 하고요. 네, 나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로 네. 이렇게 진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답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그리고 네. 둘 다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다면 네, 네,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읽으면서 좀 느꼈던 거는 우리가 중세에도 서양에 비해서 동양이 그렇게 뒤처지지 않았구나. 오히려 좀 더 월등하게 생각을 할
하는 국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 읽어드립니다 방송을 좀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설민석 강사분이 또 한국사에 능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가지고 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왕들과 이순신 장군을 비교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뭔가 인자하고 딱 굳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군법을 어기면 사형을 제일 많이 집행도 하고 하여튼 처벌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비교한다라는 것도 조금 선입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엘리님. 그리고 사냥을 제일 많이 나간 왕이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사냥이 약간 군사훈련 목적으로 나가는 게 조선시대에 많았는데 세종대왕께서 제일 많이 사냥을 나간 조선시대의 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선입견이 좀 있지 않나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지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네. 서양은 뭔가가 막 포악할 것 같고 동양 사람은 뭔가가 이렇게 막 강아지처럼 순할 것 같은데 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성향이지. 그래서 그런 것 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의 사례를 봤을 때도 분명히 서양에서도 마키아벨리처럼 이렇게 곤모술수를 이렇게 자주 접하는 이런 책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선량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둘 다 비교를 하는 것도 좀 재밌지 않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양과 서양이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사람으로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더 바른 방향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재밌는 질문을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